제가 저는 전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예, 전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음, 뭐 태사기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인 분들의 시선보다 전 프로게이머인 제 시선에서 보자면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왜 테란이 좀 더 강한 종족인지, 왜 테란이 본선 무대나 우승 횟수에서 압도적으로 저그 프로토스보다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전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제가 통찰을 잠시 해보자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 일단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격력이 큰 차이, 정말 심각하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는 제일 중요한 건 사정거리입니다. 사정거리예요, 사정거리. 유닛의 사정거리. 가장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상대를 데미지를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시즈 탱크가 있죠. 예. 시즈 탱크가 사정거리가 몇이더라? 시즈가 11인가 13인가? 시즈가 11인가 13인가 모르는데 일단 제일 길어요. 제일 사정거리가 긴 유닛이 있으니까 예. 이제 시야만 밝혀놓으면 상대를 갖다가 공격하는데도 제일 먼 거리를 쏠 수 있고 방어를 하는데도 제일 먼 거리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격을 갈 때든 방어를 할 때든 시즈 모드 탱크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디언이라는 유닛이 만약에 시청자분들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프로토스 유닛 중에서 사정거리가 제일 긴 게 뭐죠? 보통 캐리어, 리버 정도잖아요. 그죠? 캐리어랑 리버 정도입니다. 그러나 리버 같은 경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카운터 유닛, 많은 다수 유닛을 뽑기엔 힘들죠. 그래서 보통 캐리어가 최종 병기 유닛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테란전을 상대할 때 캐리어를 많이 뽑죠. 많이 뽑았었고 많이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예, 근데 캐리어에게는 카운터 유닛이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카운터 유닛이 있습니다. 맞죠? 사정거리가 정말 길죠. 골리앗이. 대공 능력이. 카운터 유닛이 존재를 합니다. 예, 035 골리앗이 존재를 하는데, 자, 저그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제일 긴 유닛이 뭐죠? 가디언이죠. 예, 가디언인데 속도도 좀 느리고 드는 돈이 상당히 좀 비싸죠. 그죠? 무탈도 뽑고 그레이트 스파이어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이브 체제를 넘어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게, 하이브 체제를 넘어가고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전환이 되고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게 가디언이라는 유닛입니다. 최고 장거리 유닛이잖아요. 근데 가디언에 카운터 유닛이 없나요? 골리앗이 카운터 유닛이죠. 그죠? 대공으로. 그러니까 카운터 유닛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제일 긴 캐리어와 가디언에게는 공업 골리앗이라는 천군만마 같은 카운터 유닛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테란의 시즈 모드 탱크 있잖아요. 시즈 모드 탱크는 카운터 유닛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퀸, 브루들링 있잖아요. 브루들링을 할 수 있죠. 근데 브루들링 마찬가지입니다. 브루들링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유닛이 있죠. 예. 골리앗이든 뭐 사이언스 베슬의 이레디든 EMP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즈 탱크의 역할이 어느 정도 공격적인 면에서든 수비적인 면에서든 게임에 정말 자주지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게임들이 많이 나왔죠. 맵이 약간만 좀 이렇게 맵이 언덕지고 트리플이 좀 가까운 멀티가 있으면 원팩토리 상태에서 원팩 트리플이라는 이제 멀티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된 이유가 탱크 때문이에요. 탱크.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탱크 3마리 받고 언덕에다가 터렛 2개 정도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버리면 트리플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카운터가 뚜렷하지 않는 종족들, 저그나 프로토스는 힘겨운 거예요. 자원에 밀리니까. 예,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예. 개프령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지금 테란이 사기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예.
테란이 사기라고 하는 게 말이 아니고 테란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다. 여러분들께서 일반인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태사기 그러시는데 그런 단순히 맹목적인 테란이 많이 우승을 해서 태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어떤 유닛들과의 어떤 개념들, 상성들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 얘기 들으시면 약간 좀 그럴싸하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십니까? 시청자분들. 예. 약간 그럴싸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 달련님께서 5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확실한 건 특히나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게 그 테란 유저 분들한테 태사기 이렇게 만약에 약간의 자기가 올렸던 어떤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맹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마 당사자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저라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저라도. 예. 왜냐면 테란이라는 종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테란이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테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도 손이 졸라 많이 가는 거예요. 시즈 모드 박았다가 뗐다가 마인 박았다가 막 풀었다가 막 털에 지었다가 빠개지면 또 짓고 손이 존나 많이 갑니다. 바이닉도 마찬가지죠. 스티팽 물었다가 뺐다가 이리디 걸었다가 뺐다가 마린 또 펼쳤다가 또 했다가 드랍십 컨트롤 했다가 손이 졸라 많이 가요.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론적으로 많은 분들 말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손이 정말 많이 가구나 이걸 알 거예요. 예. 홍구 알파고한테 어제 8대0으로 지던데 태사기가 문제가 아니고 실력 차이가 큰 것 같음. 기본적인 실력도 많이 좌지우지하죠. 시청자분들. 예. 기본적인 실력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예. 레이트 메카닉 나오면서 저태전이 재미없어진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게이머들은 카운터 빌드, 정형화된 빌드와 전술에 대한 카운터 빌드와 전략을 보통 대회 때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레이트 메카닉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카운터 빌드, 카운터 전략이 또 저그 입장에서는 반격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차기적인 발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저그에 좀 더 큰 어떤 노력과 연구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 1이 레이트 메카닉이 한참 유행하고 테란들이 좀 약간 저그를 상대로 쓸어 담던 시절에 종료되지 않았나요? 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은 이후에 종료되지 않았어요? 종료됐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연구하고 할 시간도 없이 공식 스타리그랑 프로리그가 폐지됐잖아요. 스타1이. 예. 그 주작 사건 터지고 나서 스물스물 하다가 스타2로 전환되면서 폐지가 됐잖아요. 프로리그랑 스타리그까지. 교수님, 저보다 실제로 두수에서 세수 잘하는 분들과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스타크래프트를 지금 같이 즐기시고 함께 지금 플레이를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내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친구들과 또는 직장 동료분들과 내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취미로 그냥 뭐 함께 뭐 지인분들과 팀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늘리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본적인 피지컬 최소한의 피지컬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기본적인 부대 지정 부터 깔끔하게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나 어떤 빌드의 디테일함을 갖다가 생각하기 전에 어떤 빌드를
어떤 전술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이 넘버링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대 지정을 갖다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할 것인지, 이 유닛들은 뭐 1번에 놔둘 것인지 2번에 할 것인지, 최소한의 어떤 키보드 넘버링이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빌드도 그렇고 중반에 전술 운영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단순히 연습량이 많다고 해서 손가락이 머리를 다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일반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넘버링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정해놓고 그냥 막 건물들 있잖아요, 생산 병력들, 그 다음에 뭐 커맨드나 넥서스나 해처리들 몇 번에다가 지정을 할 것인지, 이런 거 넘버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은 병력 생산하는데 좀 더 편해질 거예요. 생산력이 최소한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생산만 좀 할 줄 알아도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예. 전략이 좀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질럿을 좀 많이 뽑든 저글링을 좀 많이 뽑든 마린메딕을 좀 많이 뽑든 생산력이 좀 받쳐주면 어디 가서 쿠사리는 안 먹는다니까, 진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을 갖다가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생산력이라 하면 기본적인 넘버링과 기본기에 달려 있으니까 최소한의 기본기, 넘버링, 부대 지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하고, 그 이후에 약간 익숙해진 다음에 누군가 빌드를 알려주면은 딱딱딱딱 밑에 뭐 키보드 안 쳐다보고 있죠. 예. 키보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프로 뽑을 때 P 보고 질러 뽑을 때 Z 누르고 D 누르고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터프한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파워 드라곤으로 유명하죠. 예. 파워 드라곤으로 유명한 이유가 시청자분들 뭐겠습니까? 예. 그냥 오지게 그냥 5D, 6D, 7D, 8D, 9D, 10, 0D 요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다다다다다다 하다 보니까 이제 드라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인처럼. 그러니까 파워 드라곤이 된 거예요. 그럼 왜 본자들은 테란이 많을까요? 우연일까요? 이미 체마 용어. 아까 전에 제가 테란의 특성과 저그 프로토스의 특성을 설명드린 데 있어서 다 그 부분이 아마 설명이 간접적으로 됐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로 가서 봐주세요. 아마 이거 유튜브 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예. 로이터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드라군이 조금만 똑똑했어도 기용이 스타판 휩쓸었을 때 그것은 막말로 10인정입니다. 예. 그것은 막말로 100% 공감합니다. 드라군이 인공지능이 정말 셔터러비아 콜롬비아 호이호이입니다. 막말로 맨날 뒤뚱뒤뚱거리고 히드라 정도의 만약에 히드라 정도의 어떤 응집력 네티비님 AI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으면 저는 아마 스타리그 우승했을 겁니다. 농담 아니고. 예? 레리피님 1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땡큐! 잠시만요. 예. 이런 분들 있네요. 이용호한테 태사기 피셜 전하고 와야겠다. 이건 뭡니까? 오늘 제가 테란이 사기다. 테란 유저들이 사기라서 우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저런 인간들. 참 답답합니다. 예. 일단은 모가지 닦게요. 일단은 모가지 따겠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간질하는 거. 이간질.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일반인 분들께서 맨날 어떤
BJ들 방에 가가지고 특히 테란 유저 방 가가지고 뭐 태사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BJ한테 기분 상할 수 있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테란이 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테란이 사기다는 것이 아니라 왜 좀 더 테란이 많은 우승을 하게 됐고 공식전에서 많은 승리를 좀 더 가지고 있고 전체 승률이 좀 높잖아요. 테란이 저거랑 프로토스보다는 그런 유닛들 간의 어떤 카운터의 상승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드들이 그렇게 됐고 뭐 이런 상승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좀 하시라고. 그냥 태사기 많이 이기니까 태사기가 아니라고. 질럿이나 드라군 껌 안 받는 팁이 있나요? 팁은 있는데 드라군 같은 경우는 옵저버 소급을 해서 묶고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돈이 약간만 여유가 되면 그 시야업이라고 하죠. 옵저버도 시야업이 있거든요. 소급이 있고 시야업이 있는데 시야업도 같이 해서 중요 거점에다가 하나씩 띄워두게 되면 맵 전체를 약간 좀 밝히면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럿 같은 경우는 마인을 피할 수가 없죠. 예. 걸어다니면 밝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한 가지 제가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물론 게임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저는 마인드가 질럿 드라곤이랑 메카닉 부대랑 싸울 때 있잖아요. 병력을 어택당을 시켜놓고 나머지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들을 찍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싸우게 해놓고 나머지 병력들을 찍는 스타일이고 어떤 프로게이머들은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공격 들어가기 전에 게이트에 병력 따라라라 미리 예약 생산 두세 개씩 찍어놓고 싸울 때 컨트롤을 좀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옛날에 그 정석영이 약간 그랬거든요. 정석영이 한방 싸움에 되게 컨트롤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정석영의 예를 들자면 마인을 어떤 식으로 보통 피하냐면 질럿이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일직선으로 우르르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앞쪽에 있는 질럿들이 있죠. 예. 앞쪽에 있는 질럿들을 마인이 앞에 있다 치면은 두세 마리 정도 있잖아요. 두세 마리 정도, 한두 마리 정도를 갖다가 마인이 올라섰을 때 움직입니다. 옆방향으로 도로로 일직선으로 따라라락 할 때 움직여. 움직여서 마인이 이쪽으로 따라오게 만들고 이쪽으로 따라오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따라오게 만들고 질럿이 탱크 쪽으로 무빙을 당겨가지고 컨트롤을 직접 따닥따닥 해줘가지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 그런 식의 디테일한 컨트롤 하지 않으면 마인 3방 정도 터져버리면은 질럿 한 부대 반 정도 터지는 거는 그냥 예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드라곤만 남아있다가 베스킨 라빈스 3-1 각 나오면서 따르르 하면서 지지 나오는 거죠. 존나 아 씨바 괜히 들어갔다 하면서 그죠? 킁킁키키님 5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워낙에 또 궁금해하신 것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났네요. 그죠? 뽕따이요.